여러분 시간은 금입니다. 1.2 오비스 오세요. 포리얼입니다. 나도 온라인으로 사업해야지, 온라인으로 지식 창업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80%는 사업 주제를 찾지 못해서 포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위 1%의 전문가가 아니면 지식 사업이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비즈니스의 주제를 찾는 방법을 제가 5가지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이 세밋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제이 세밋은 실리콘밸리의 여러 가지 스타트업의 고문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죠,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그룹의 이제 사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이 책이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공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편인데, 그 부자가 되는 공식과 끈기 그리고 통찰력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걸 주장하면서, 그래서 무일푼인 청년을 이 사람이 실제로 찾아내서 1년 동안 멘토링을 해서 실제로 매출이 100만 불이 나오는 그 기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고, 그 과정을 이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빈 클래시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무일푼이었던 이 청년이 회사를 만들고 1년 동안 매출액을 진짜 100만 불을 내는 그 과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책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건 3 곱하기 30 챌린지인데요. 3. 하루에 3개의 불편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를 30일 동안 적는 겁니다. 그럼 총 90개의 문제점들이 이제 적히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불편한 점을 이렇게 찾는 게 쉽겠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불편한 거 없는데 이렇게 되는 이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는,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이제 더 이상 적을 수 없을 때는 남들을 관찰하면서, 아니면 남들로부터 남들이 실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30일간 하루에 3개씩 꾸준히 적어서 90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90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제이 세밋이라는 사람은 그 스타트업, 특히나 테크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가장 핫한 기술들 있죠.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은 유전자 공학이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랄지,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우리가 뽑아낸 문제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찾았을 때 10년, 20년 뒤에 기업 가치가 엄청난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세상을 바꾸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지금 9to6의 직장 생활을 벗어나서 조금이나마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돈을 엄청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한 달에 월급 이상,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온라인에서 좀 더 자유롭게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30일 동안 하루에 3개씩 총 90개의 문제점을 뽑아보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서 내가 충분히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1년 안에 부자 되는 법, 이 책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 아이템 찾는 법을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제 책입니다. 2배속으로 월급 독립이라는 책인데, 제 책에서는 제가 4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말마다 무엇을 하는지 이것을 관찰해서 찾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약점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최근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드는 건데, 이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제가 이 안에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써보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주제들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이제 써놨는데요. 제가 하나씩 이 지금 영상에서 한번 그 질문들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퍼우즈를 하시고 한번 각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보시면서 여러분의 주제를 좀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영역, 그리고 두 번째로 주말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관찰해보는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진 약점과 관련된 영역.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의 최근에 일어난 변화 영역. 자, 이렇게 한 번씩 퍼즐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뭐 내가 막 이걸로는 전국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면은 무작위로 전국에서 한 100명을 뽑았을 때 나는 20등은 할 수 있어. 이 주제에서. 그러면 그 주제 가지고 작게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주말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것은 나도 생각지 못한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최근에 3개월간 주말 동안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했다면 나는 미처 몰랐지만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면서 먹고 살고 할 수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영역인 거고, 약점을 찾아보는 건 브랜든 버처드, 이제 뒤에서도 제가 책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브랜든 버처드는 이제 롤모델형 전문가가 되는 것의 한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과거에는 엄청 비만이었고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운동으로 극복하고 식이요법으로 극복을 해서 지금은 몸짱이 됐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나의 과거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롤모델이 돼서 내가 지식 창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단 내가 극복을 해낸 사례 말고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다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거나,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내가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걸로는 정말 효과를 봤다 하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포디언스를 모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창업을 해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최근에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최근에 뭐 들어간 어떤 스터디가 있다든지, 최근에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다든지, 모임에 들어갔다든지, 최근 뭐 나는 독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제 책 읽기에 습관을 들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있다라든지, 뭔가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최근에 가장 큰 변화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사업으로 한번 승화시켜볼 주제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프레이저 도어티라는 사람인데, 슈퍼잼이라는 그 잼을 만들어 갖고 자수성가 백만장자가 된 그 영국의 사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를 찾는 방법은 나의 이제 관심사를 다 적어보는 방법으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읽어보면 나의 경우 아이디어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심사항을 전부 목록으로 작성하는 일이다. 내가 흥미를 느끼고 막 재미있게 보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뭔가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추고 있는 어떤 영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내가 그냥 정말로 관심사, 요즘에 최근에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는 것, 뭐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 돈을 생각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정말 그냥 본인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막 적어놓은 뒤에는 그 적어놓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시로 나오는 건, 이 사람은 비건 푸드를 썼는데, 비건 푸드는 슈퍼마켓에 진열된 비건 푸드들이 형편이 없다. 그리고 눈길이 가는 레시피가 별로 없다.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난다. 그리고 다른 비건들을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건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문제점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눈길이 가는 레시피가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비건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레시피 채널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뭐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를 펼쳐놓고 쭉 적어보시고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두세 개씩 뽑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도출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을 뽑을 때 뭐 본인의 이런 문제점을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건 푸드라고 한다면 나만 갖고 있는 문제다. 예를 들면 나는 비건이 싫다.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들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사업 아이템을 만드는데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번째는 제로 창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로 창업은 일본의 요시에 마사루라는 경영 컨설턴트가 이제 쓴 책인데, 여기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5 포커스라고 해서 5가지에 집중을 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 그래서 이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볼 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지 못해도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하고 있다 보면 막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을 찾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과 비슷하죠. 제 책에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이야기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벌어본 일은 무엇인가, 실제로 성과나 실적을 달성해 왔던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네요, 질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답변을 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당신이 남에게 칭찬을 받았다거나 남들을 기쁘게 한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주 사람들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초대받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거나 힐링을 줄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또 남들을 보면서 왜 저걸 못하지? 라고 생각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서 본인의 사업 주제를 이제 찾는 그 아이디어를 좀 키워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제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약점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당신의 열등감을 발견하는 이제 힌트라고 해서 남들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분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만 해도 슬퍼지거나 불안해지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서 극복 사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이제 어떤 고통을 갖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렇게 지식 창업을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은 내가 어떤 만능의 힘을 갖게 되어서 그냥 실패를 할 확률이 없어진다 라고 한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평생 생활에 걱정이 없을 만한 막대한 재산이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뭘 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에 질문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사업 주제 찾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거는 세 가지의 메신저 유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과 기반 메신저입니다. 성과 기반 메신저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전문가, 경험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뤘던 영역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메신저가 되어서 남들을 가르치거나 코칭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방향으로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롤모델형 전문가인데, 롤모델형 전문가가 제 책에서 이야기한 이제 약점 기반 전문가가 되는 그 영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롤모델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 기반 메신저입니다. 연구 기반 메신저는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 책을 여러 권 읽는다든지 아니면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큐레이션 형태로 어떤 책을 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열심히 진짜로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 어떻게 보면 준 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하나둘씩 알려주고 도와주고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영역에 대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서 이 사업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기반 메신저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 기반, 롤모델형, 그리고 연구 기반 메신저. 그래서 이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템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여러 개의 그 사업 아이템 찾는 방법들을 쭉 훑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템을 찾는 것도 찾는 것이지만
그 아이템이 실제로 이제 돈이 될 수 있는가, 실제 사업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 너무 두루뭉술하다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주제를 찾고 거기다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몇 가지의 그 주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나 첫 번째 방법은 제 책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돈, 그리고 인간관계, 꿈, 건강, 이 네 가지 테마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이 없다면 이 네 가지의 테마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보다 좀 시장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글쓰기인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글쓰기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두루뭉술할 수 있어요. 이게 건강과 엮으려면 엮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두루뭉술한데, 예를 들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돈 버는 글쓰기 이렇게 되면 이제 돈과 관련돼서 지금 연결이 되죠. 그리고 무조건 합격하는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꿈과 연결되는 그런 코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매혹적인 글쓰기다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와 관련될 수도 있고,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상사한테 사랑받는 제안서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관계나 꿈이나 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요런 영역과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개가 인간의 주된 테마거든요. 근데 이 주된 테마와 벗어나서 인간들이 별로 이제 바라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그냥 내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은 사실상 시장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주제를 이제 검토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특정 인물을 딱 상상을 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대에서 40대 여성이면은 이건 다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5살의 민지라는 사람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지금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아주 명확한 타겟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생각을 해야 그 서비스에 이제 충족되면서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도 우리가 타겟팅해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타겟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사업도 확장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그냥 타겟팅을 해라 그러면 저의 타겟은 20대 남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타겟팅하는 결과 결국에는 그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사업 이제 그 비즈니스 가치 모델 이 5가지를 제시한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이제 나왔다면 주제를 검토해 보는데요. 사업 아이템으로서 이제 가치 있는 것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그냥 재미와 흥미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재밌네, 흥미있네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팔리긴 팔리지만 사실 오래 가기 어렵고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이제 가지 않으면 그 구매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유행성 구매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들이 보통 이런 게 많고, 아니면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극적인 거, 되게 단기적으로 유행을 타는 그런 컨텐츠들이 사실 롱런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훅 떴다가 재미와 흥미만 주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재미와 흥미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있으면 좋은 것. 여기까지도 사실 재미와 흥미랑 비교할 때 크게 사실 엄청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것은 욕구와 필요성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니즈를 볼 때 욕구는 조금 있고 필요성은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 좋은 것에 속한다, 내 아이템이. 그러면 어떻게 더 3단계, 4단계, 5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이게 이제 3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단계는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필요한지 몰랐다가 이것을 체험해보면서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 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를 할 때 청소기를 안 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청소기를 쓰고 나니까 사실 청소기가 없이 청소를 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저한테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우리 인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활동하는 것도 똑같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를 지금 생각해보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4단계고요. 5단계는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약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이 없다, 개보린이 없다, 이 진통제가 없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없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 창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방법은 고객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문제점을 진단해 주고 그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방전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그 문제점,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주 고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해결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흔쾌히 우리와 거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세일즈를 하고 여러분의 상품을 조금 더 고가로 양질의 고객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5가지 가치 모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재미와 흥미 1단계고요. 2단계는 있으면 좋은 것, 그리고 3단계는 필요한 것, 4단계는 없으면 안 되는 것, 5단계는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식기세척기를 사고 싶은데요. 식기세척기는 저한테는 뭐 없으면 안 되는 것, 지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구매하는 순간 아마 쓰기 시작하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면 없으면 정말 괴로운 것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고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해서 또 재구매를 하거나 이게 더 이상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세상에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재미와 흥미 또는 뭐 있으면 좋은 것, 이 수준을 넘어서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고객들과 소통하고 마케팅 퍼널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연휴쯤 하루를 사용해서 온라인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한 일주일 만에 매출을 내기 시작해서 실제로 난 매출이 9월 15일 날 58,000원, 그리고 9월 16일 날 29,000원, 9월 17일 날 87,000원, 그리고 9월 18일 날 58,000원, 9월 19일 날 87,000원, 9월 20일 날 무려 145,000원. 매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디지털 상품을 파는 사업이라서 거의 90% 이상이 순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PDF 전자책을 이 사업 영역의 첫 아이템으로 정했는데요. 전자책을 만들지 않고 판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정말 첫 단추 형태를 만드는 데는 4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어떤 스텝을 밟아서 이 스몰 비즈니스를 이렇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올려왔던 스몰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상들에서 저는 누누이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지털 상품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면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정 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은 우리가 재고 부담을 안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상품 판매량이 막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막 몸을 갈아 넣어서 노력을 더 들이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상품을 좋아하는 편이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 제조 원가가 따로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자책을 판다고 하면 전자책을 쓰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것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실물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야 에너지는 덜 들어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이 전자책을 쓰느라고 한참 고심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막상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안 팔린다. 이러면 좀 힘이 빠지기는 할 겁니다.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는 소개하는 영상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지금까지도 많이 노출이 되고 조회수가 계속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에서 전자책 판매를 또 포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방법으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저 역시도 먼저 시간을 막 들여서 전자책을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전자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스몰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딱 세팅을 한 거는 3가지인데요. 첫째 랜딩 페이지, 둘째 구글 폼,
그리고 셋째 페이스북 광고였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거창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고데디라는 사이트에서 도메인을 24,000원 정도를 주고 샀고요. 아임웹이라는 웹사이트 제작 플랫폼에서 2만원에 30일 이용 서비스를 샀습니다. 사실 아임웹을 무료로 써도 되지만 이 웹사이트 아래에 이 홈페이지는 아임웹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그 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30일 2만원을 지불을 했어요. 즉 웹사이트를 세팅하는데 44,000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를 대충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카피라이팅의 모든 정수를 담아서 그 한 페이지에 꽉꽉 눌러 담아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분명히 충분히 설득이 되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전자책에 마음이 동요되게끔 글을 썼죠. 카피라이팅 12블록 테크닉이라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카피라이팅 기법 그걸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북이 있는데 이 디지털 북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라고 해서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구글 폼으로 들어가게 연결을 해놨어요. 자, 구글 폼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구글 폼에 딱 들어오는 순간 고객이 보게 되는 문구는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 디지털 북은 집필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2주 이내로 완성이 될 예정인데 만약 관심이 있다면 아래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이메일을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얼리버드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오픈 시 가격은 39,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름과 이메일을 적을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문구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체크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 웹사이트와 구글 폼을 연결하는 작업, 이걸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세팅을 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서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어떤 문구를 써야 반응을 보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광고 소재를 만들었어요. 저는 광고 소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미지 위주의 광고 소재, 그리고 또 하나는 글 위주의 광고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광고 소재에 대해 하루에 5,000원씩 광고비를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하루 총 10,000원씩 나가는 광고를 세팅을 해놨어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44,000원을 들여서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구글 폼을 붙여놓은 뒤에 하루에 10,000원씩 나가게 되는 페이스북 광고 세팅, 자, 이걸 한 겁니다. 이렇게 총 다 하는데 한 4시간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추석 연휴 전날 목요일날 만든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업 영역에 수요가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전자책을 먼저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귀찮기도 하고 사실 제가 또 전지전능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다 만들어 놓고 판매를 시작했는데 수요가 없는 영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모가 있었을 겁니다. 또 저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시간당 몸값이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광고는 3일차에 정지를 당했어요. 제가 만든 광고 소재가 워낙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페북 광고야 요즘에는 워낙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광고를 막고 막 잘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연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 조사를 위해서 사실 페이스북 광고를 돌린 건데 그 겨우 3일 만에 저는 충분히 수요 조사를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지를 당한 뒤에 소재를 바꾸고 다시 제시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쿨하게 페이스북을 보내줬어요. 제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9월 8일 날 이렇게 4시간을 들여서 사업을 세팅하고 광고 세팅을 했는데 자, 9월 9일부터 광고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9월 9일 날 하나의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9월 9일날 하나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정지당한 9월 10일 자정 그 전까지 또 2개의 이메일이 더 들어왔습니다. 총 3개의 이메일 신청이 들어온 거죠. 사실 이 웹사이트에 들어온 트래픽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역은 수요가 있는 게 확실하구나 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해놓고 예약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진입장벽은 낮은 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그렇게 구글 폼에다가 응답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찮음을 감수하고 이메일 제출을 했다는 건 제가 이 사업으로 건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결국 이것은 트래픽만 늘어나면 매출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요거 이제 돈 되겠구나 딱 생각을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세팅하고 티스토리 블로그 세팅하고 또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구글 검색 광고도 하루에 5,000원씩 걸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리얼의 잔악괴 모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돈 들어오니까 바로 열심히 한번 트래픽 만들기에 투입을 해보자 하면서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9월 11일 날은 페이스북 광고가 막히니까 트래픽이 없어서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9월 12일부터 다시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9월 12일 하루에만 3건의 신청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타이밍이 됐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그냥 약간 멍청한 아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책을 2권이나 낸 작가이자 또 블로그에서 제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을 그래도 빨리빨리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또 한 3일간 몰두해서 열심히 써서 40페이지짜리 전자책을 완성을 시켰어요. 사실 이것도 저는 한 하루 반나절 정도 만에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듬는데 한 이틀 정도가 걸려서 3일 만에 상품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 뒤에 미리 사전 신청을 해주셨던 분들이 이제 쌓여서 12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책이 완성됐고 지금 29,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로 입금을 하시면 제가 입금 확인이 되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했더니 12분 중에서 6분이 실제로 구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이제 전자책이 완성된 뒤에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이제 신청을 하면 전자책이 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자피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이렇게 자동 판매기를 구축을 했어요. 자피어는 원래 업무 자동화를 돕는 툴인데 저는 우선 구글 폼에 답변이 들어오면 결제 안내를 해주는 그런 메일을 바로 보냅니다. 이걸 자피어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저 입금 완료했습니다 라고 메일을 다시 회신을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전자책을 보내주는 작업, 이것도 자피어로 구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세팅을 한 비즈니스로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매출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루 평균 5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달쯤이면 월 순수익 3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나는 그런 스몰 비즈니스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내가 전자책을 한번 팔아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전자책을 굳이 먼저 만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팅이 잘 된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들이 반응을 할 만한 광고 소재,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팔릴 수 있는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죠? 고정 댓글에 보시면 카피라이팅을 도울 수 있는 전자책과 그 전자책을 받으면 카피라이팅에 대한 무료 강의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들도 보시면서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잠재 고객들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고 소재의 문구 이런 거를 배워보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저 포리얼을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카드 뉴스들을 또 만들고 동기부여나 스몰 비즈니스 외에도 카피라이팅에 대한 그런 컨텐츠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1년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사업의 매출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1인 기업 또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많은 인원을 쓰지 않아도 수억 대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4가지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난 아직 사업 시작도 못했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이야기구나 하고 나가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저런 걸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그리는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구축해야 할 첫 번째 시스템은 세일즈 시스템입니다. 사업 시작의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잠재 고객 한 명 한 명과 직접 상담하고 소통하면서 아마 세일즈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만약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는 것, 이런 것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 과정이 될 겁니다.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거나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데에 입점해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품을 보러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광고를 하거나 이곳저곳에 글을 쓰거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물건이 있다 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고객을 유입시켜서 그 뒤에는 오로지 상세 페이지에 의존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온 잠재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선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화번호보다는 이메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심을 보인 잠재 고객들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 이게 결국 판매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첫 기초 작업입니다. 이렇게 잠재 고객의 연락처가 확보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 사세요, 저것 사세요, 내 상품 구매해주세요 하고 스팸을 날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그들에게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서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졌을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판매자라면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품인지 그걸 잘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그렇다면 고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상품을 사든 안 사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면 세일즈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프라인의 영업 조직을 한번 보세요. 고객의 연락처를 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명절이면 인사하고 선물 공세하고 심지어는 무슨 김장하는 데 가서 돕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좀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돕는 활동을 왜 하느냐? 바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성사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오프라인 세일즈 조직을 가진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영업사원 개개인이 나가서 고객들의 연락처를 따오고 그 고객들과 계속 신뢰관계를 만들면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온라인으로 옮겨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메일 자동화입니다. 실제로 저의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저는 액티브 캠페인이라는 이메일 솔루션과 카잡이라는 플랫폼,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잠재 고객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양질의 무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남기면 전자책을 선물로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잠재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됩니다. 고객이 이메일을 남기는 순간 제가 카자비로 구축한 이 자동 세일즈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날짜 텀을 두고 무료 강의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이 지속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 이메일 제공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저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은 이 무료 강의만 보고도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가치를 먼저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객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자, 사람은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 한다는 어떤 심리적 미안함,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호혜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퍼주는데 나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술집에서 뭔가 음식을 먹다 보면 서비스를 막 계속 주시는 그런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요, 소주 한 병이라도 더 먹고 나가야 되겠다. 뭔가 미안해서라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호혜성이에요. 자, 게다가 실제로 제공받는 도움이 나쁘지 않고 퀄리티가 좋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로 받는 이 음식이 맛이 나쁘지 않고 진짜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이라면 신뢰까지 형성되고 구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광고만 잔뜩 돌려서 상세 페이지에 막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제발 사세요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잠재 고객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먼저 도와서 판매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세일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두 번째 시스템은 트래픽 시스템입니다. 앞서서 저는 무료 전자책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의 이메일을 받는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앞단에서 저는 이메일을 남길 수 있는 이러이러한 무료 전자책을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과정이 트래픽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트래픽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묶어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죠. 저의 랜딩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옵트인 페이지라고도 해요. 옵트인 페이지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넣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자책을 주겠다. 여기다가 신청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여기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크게 4가지의 이제 소스가 있는데요. 돈, 노력, 입소문, 제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돈부터 보죠. 돈은 뭐 광고를 돌리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나 구글 광고, 뭐 검색 광고 등 결국에 돈을 태워서 이 사람들이 저의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태우는 경우에는 반응률이 높은 광고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을 끌고 오는데 돈이 덜 드는 아주 반응률이 좋은 그런 효율적인 광고를 찾기 위해서 광고 소재를 계속 테스트하고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광고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좀 돈도 태우면서 해야 하는 노력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을 넣지 않고 내가 노력으로 이 트래픽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거나 계속해서 뭔가 조회수가 하나라도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유입을 생성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양질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아주 잘 쓰여진 뭐 칼럼 글을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을 좀 기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어딘가에 올려놓고 그것이 다만 조회수 1이라도 생기면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게끔 이곳저곳에다가 깔아놓는 것이죠. 그리고 입소문은 우리가 이 전자책을 무료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전자책의 퀄리티에 만족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많이 생겨날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돈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랜딩 페이지에 트래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휴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파트너를 찾고 나중에 우리의 최종 판매 상품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쿠팡 파트너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해외의 백만장자 지식사업가들은 모두 이 제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3번째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뭐 공예 상품을 막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세일즈가 잘 돼서 주문이 아무리 늘어도 이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계속 갈아 넣어서 밤새도록 상품만 만들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서 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제품들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 매뉴얼을 바탕으로 생산을 도와줄 직원들을 뽑아서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장에 맡기거나 하는 식으로 생산을 시스템화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산을 시스템화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큰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기업 또는 저희처럼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좀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없는 방법이 결국에는 디지털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윈도우 오피스라는 상품을 팔아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죠. 윈도우 오피스는 창고에다가 쌓아둘 악성 재고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무형의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이죠. 100만 개가 팔리나 1000만 개가 팔리나 1억 개가 팔리나 공장을 증설해야 할 뭐 생산 이슈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자책을 만들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코스를 만들거나 멤버십 서비스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상품들은 더 많이 팔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슨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뭐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팔리는 족족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주면서도 수백만 고객에게 동시에 도달 가능한 상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야 할 4번째 시스템은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 자, 딜리버리란 뭐 배송, 배달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우리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누군가 포장을 해야 하고 그것을 또 배송 전문 업체에 넘겨서 고객에게 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택배 싸고 직접 테이프 박스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100만 개, 정말 1000만 개가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역시나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주문 확인, 물품 검수, 오류 없이 이걸 또 튼튼하게 잘 포장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또 계약된 택배사에 넘겨주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직원들을 뽑아서 위임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또 대행해주는 3PL이라고 하죠. 제3자 물류, 이런 것들 업체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무형의 상품,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는 주문자를 확인하고 그들이 주문한 디지털 상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파일 자체를 보내주거나 하는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 과정을 아까 보여드렸던 카자비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쇼피파이와 함께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쇼피파이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 시 작성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코스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과 웹사이트, 이것을 보내줍니다. 그럼 고객은 그 계정을 통해서 제 웹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놔야 우리가 단순히 10명,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그것을 넘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우리 상품이 도달하더라도 완전히 시스템화돼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사업을 잘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많아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